Good News Grammar 페이지 11쪽 4강째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성분. 이 문장의 성분은 이미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장의 오형식. 자, 문장의 오형식에서 지금 문장의 성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오형식에서는 이 수식어를 제외를 시킨 상태에서 나머지를 가지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 현재 그 굿뉴스 그래머 4강에서는 이 오형식도 언급을 하지만 거기다가 수식어까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보통 다 이 문장의 오형식을 할 때는 수식어를 빼버려서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언급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성분이라는 것은 문장의 성분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교재 굿뉴스 그래머에서는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페이지 3쪽 있었죠.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무슨 품사를 무한 반복하게 구성하여 결국 어떤 문법 용어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품사 구나 절 포함해서 그렇게 다 대입을 시켜 놓아서 문장의 성분을 얘기할 때도 역시 이 우리 팔품사 중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구하고 절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연계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럼 아래를 보시면 문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성분으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바로 이 오형식 문장에서 다들 쓰고 있는 용어고요. 그리고 오형식에는 속하지 않지만 다시 말해서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라고 보통 문법을 다룰 때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다라고 부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수식어는 M으로 주로 표현하는데요. 이 S는 subject, V는 verb, O는 object, C는 complement. 자, 페이지 3쪽에 다 있습니다. 자, complement라고 하는데 이 수식어는 M이라고 하는 이유가 단어가 있습니다. modif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modify라는 단어는 I가 발음이 주로 많이 납니다. modify. 이거는 이 변경시키다, 변형하다, 그리고 수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식하다, 변형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modify.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modifi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법 용어로 modifier. 자, 그래서 이게 변형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 그래서 수식어라고 합니다. 수식어라고 하는데 이때 M 써서 수식어를 M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수식어,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고 보호도 하죠. 보호할 때는 이렇게 오형식에 끼워주지만 명사 수식을 할 때는 오형식이 안 끼워줍니다. 그리고 원래 자체가 기본이 수식어인 부사는 오형식에 절대로 끼워주지 않게 되는 거죠. 부사가 원래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사는 문장의 오형식에 안 끼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필수 성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게 필수 성분이 아니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윗장에서는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엔 거꾸로 문장에서 여기 성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가 있는데 어떤 품사를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성분이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 여긴 동사가 빠졌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자, 문장의 주어가 되는 품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했으면
자, 명사라는 품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했는데, 자,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죠? 자, 그러면 명사입니다. 자, 사실 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명사스러운 그런 애들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고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 그래서 우리는 명사구라는 말을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투부정사가 명사구가 됐을 때 명사적 용법. 동명사는 그 자체로 동사에서 변형돼서 명사입니다. 명사,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명사. 그리고 말 그대로 명사구가 있고요. 명사절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바로 명사나 명사에 상당하는 명사스러운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장을 한 번씩 쭉 읽어보면요. The sky is blue. sky가 명사죠. She is an English teacher. 대명사죠. she가. To speak English is difficult. 영어를 말하는 것은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명사구라는 말에 더 익숙해져야 하고 우리는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가 됐을 때는 명사적 용법, 명사구가 됩니다. 자, seeing is believing. 자, 이때 주어 역시 동명사가 돼서 동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how to do. 이때는 how to do 해서 이 사실은 이 투부정사에 가깝습니다. 근데 의문사가 앞에 가 있을 뿐이고요. 자, 그러면 이 명사구를 봅니다. 이렇게 how to do is more important than what to do. 어떻게 하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자,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겠네요.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what I say is true. 자, 여기서 what이 여기 있는데 보통 이 what을 이 일반 문법 교재에서는 좀 기존 문법 교재에서는 관계대명사 what이나 아니면 의문사 what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 굿뉴스 그랜마에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이 what은 그냥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 명사절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하는 지금은 여기 주어가 된 거죠. 명사절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명사 비슷한 애들, 명사에 상당하는 어구들,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그리고 명사구, 명사절.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문장에서 이 품사가 동사가 문장에서도 동사라고 그냥 쓰인다라고 해서 약간 문법상의 오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꾸로 문장에서 동사로 쓰일 수 있는 품사는 뭐죠? 그러면 그 품사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품사인 동사가 문장에서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문장에서 동사로 쓰여졌으면 자, 그것은 품사가 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헷갈린데 품사가 명사인 경우에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어로 쓸 수 있는 품사가 명사이고 목적어나 보호로 쓸 수 있는 품사가 명사이고 자, 그리고 형용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명사 수식을 하면 그거는 형용사고 그리고 보호 아니면 보호를 하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는 게 맞는데 이 유독 동사만 품사가 동사가 문장에서도 그냥 동사라고 불리고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은 자, 그건 또 역시 품사가 동사라고 그냥 불리니까 이렇게 혼란이 야기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아까 주어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동사는 이 품사가 동사가 아니라 문장에서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에서 동사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냐? 그럼 역시 품사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도 되고 동사구도 되고 자, 동사절이란 말은 없습니다. 동사끼리 모여서 주어 동사가 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조동사가 있는 경우 조동사까지 동사구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사구로 봅니다. 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인 품사가 문장에서도 동사로 쓰인다. 자, 문법상에 약간 오류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고요. 자, she never smiles. 이
사실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지만 자, she 나왔습니다. 주어가 나왔으니까 자, 명사가 또 나오진 않아요. 그 명사가 만약에 또 나왔다 하면 다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로 봅니다. She never smiles. 그녀는 절대로 웃지 않는다. 그리고 3인칭 단수를 알려주는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걸 알려주는 s가 붙어 있고요. 자, mother gave up playing tennis after 2 lessons. Mother gave up playing tennis after 2 lessons. 엄마는 포기했다. playing tennis, 테니스 하는 걸 after 2 months. 2 lessons. 여기 lesson은 수업이죠. 수업 2번 만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Mother gave up playing tennis after 2 lessons. 엄마가 포기를 했어요. 테니스 치는 걸 레슨 2번 받은 후에. 자, 이때 gave up 혹은 give up의 과거죠. 이때를 동사 구로 봅니다. 자, 그리고 father made up his mind to learn violin. 아빠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심하다, make up을 이 make up도 뜻이 많습니다. 자, 명사 구로 쓰이기도 하고요. 동사 구로 쓰이기도 하는데 동사 구로 또 쓰였으면 또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father made up his mind. 아빠는 결심을 했다. mind를 만들었다. 그래서 결심했다가 되는 겁니다. To learn violin. 이게 바이올린을 배우기를. 그래서 동사 구. 자, he can swim across the river. 자, 그는 수영할 수 있다. 자, 조동사까지 동사구로 봅니다. across the river. 건너서 강. 그러니까 그는 강 건너까지 수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동사구로 봅니다. 조동사까지. 자, 그리고 문장의 성분 중에서 목적어 있었죠. 목적어. 자, 문장의 성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있고 그리고 오형식에 속하지 않는 필수 성분이 아니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었죠. 5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목적어. 자, 목적어로 문장에서 쓸 수 있는 품사가 뭘까요? 네, 그렇죠. 이 주어하고 주어가 문장에서 주어로 쓸 수 있는 그 품사가 명사인 것만큼 명사들 다 있는 것만큼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까지 목적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보면요. 자, 밑으로 내려보면 목적어라는 건 동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말로 자, 주어 3형식을 보면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가 목적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어라는 주체가 동사를 했습니다. 그 동사의 동작이 대상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목적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만 대상어도 괜찮습니다. 대상어. 자, 그래서 동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말로 목적어는 명사에 상당하는 어구. 자, 명사들 다 됩니다. 명사스러운 애들. 명사, 명사구, 명사절. 아까 동명사 있었죠? 동명사 있었고, 그리고 이제 투 부정사 있었는데, 자, 이 동명사나 동명사 구라고 해도 되고요. 투 부정사 구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자, 전체 다 명사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시면 We play baseball after school. 우리는 한다. 야구를 학교 끝난 후에. 그래서 베이스볼이 명사가 돼서 목적으로 쓰였고요. 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명사가 됐죠. 자, 그리고 everyone likes her. 모두가 좋아한다 그녀를. 자, 이때는 대명사가 목적어가 됐습니다. I want to buy a car. 나는 원한다. 사는 걸 차를. 자, 이때 to buy가 I라는 주어가 원한다는 동사를 뭘 영향을 끼치냐면 뭘 원하냐면 to buy a car를 원하는 겁니다. 차를 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니까 이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고요. 목적어. 그리고 그 목적어가 이 to 부정사가 목적어가 된 겁니다. 그리고 you have to stop smoking. 너는 멈춰야 한다. 담배 피는 것을. 이때는 스모킹이 역시 목적어가 됐는데요. 저기 동명사 구가 여기서는 동명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명사죠. 뭐 여기 뒤에 뭔가가 또 있으면 동명사 구라고 봐도 무방한데. 자, 이때를 투부정사 구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투부정사 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도 역시 목적어가 됐고,
자, 그리고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를. 자, 이때도 사실 투부정사나 마찬가지인데 명사구입니다. 그리고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to the party. 이때 나는 모르겠다 해서 if가 부사절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자, 명사절이 됐을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근데 기존 문법책에서는 언제 부사절이고 언제 명사절이고 언급을 하는 경우가 드물죠. 자, 그런데 이 굿뉴스 그래머에서는 if 절이니까 주어 동사 여기 당연히 있는 거고요. if 절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였으면 그건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절. 하지만 목적어가 아니라 다른 문장을 수식한다거나 콤마가 이렇게 쳐 있어서 구분을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이제 부사절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 부사절은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그래서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to the party. 나는 모르겠다. 그녀가 올지 안 올지를 파티에. 이렇게 해서 명사절이면 해석을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if가 명사절이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의 오형식에서는 수요동사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용어를 썩 좋아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상장 같은 거 뭔가 선물 같은 거를 준다고 할 때 해서 수요동사거든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이 동사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갖다 주는 겁니다. 수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목적어가 두 개 있다고 하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로 사람이 간접 목적어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물이 직접 목적어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 상황을 수요 동사라고 기존 문법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기존 문법책에 뭐 자주 등장하는 용어니까 용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냥 사형식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는 대부분의 삼형식 동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형식 문장을 뭐 이 to나 for나 뭐 of나 등을 이용해서 사형식 문장에서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동사가 삼형식 동사라고 하지 수요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I teach them English every day. 나는 가르친다 그들에게 영어를 매일. 이렇게 사형식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인 그들에게 직접 목적어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매일이요. 이걸 이제 삼형식으로 바꾸면 I teach English to them. 이때는 이제 them이 들어갑니다. to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죠. 이 to them은 부사구가 되는 거죠. 왜 부사구냐면 전치사 더하기 명사 해서 뭐 방향을 나타내는 이제 부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수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때 teach는 절대로 수요동사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이때는. 왜냐면 수요동사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을 때만 수요동사고 자, 이때는 목적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뒤에 to them은 부사구라고 치고 그래서 I teach English to them은 절대로 이때는 teach가 아까는 수요동사였는데요. 지금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사형식 동사가 이렇게 작동을 해요. 모든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왔을 때는 수요동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수요동사라는 말을 만들어낸 게 참 안타깝다. 이런 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형식 동사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다. 뭐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한데 괜히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혼란만 초래하게 된 거죠. 하지만 기존 문법에 수요동사란 말이 있으니 자, 이렇게 사형식 동사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사형식 동사가 삼형식으로 갈 때는 수요동사는 아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쪽이 여기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2쪽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이제 보어가 있는데 보어하고 수식어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러니
어느 정도 개념 정리를 했으니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강째는 여기서 마치고 자, 다음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